동생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보, 내가 처제랑 처남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소집했어. 당신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 당신도 여기 앉아봐. 나한테 말도 없이 애들이 먼 곳까지 왜 불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봐요. 아니야. 처제랑 처남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바로 말할게. 잘들 들어. 이제 앞으로 누나가 처남들 도와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누나도 결혼했고 아이도 가져야 되니까 누나가 더 이상 처남들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해해 줄 수 있지? 당신 지금 그 말하려고 애들을 여기까지 불렀어요?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제가 그러겠다고도 안 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이 약해서 못 끌어내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다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막내처럼 빼고 이제 다 성인이니까 다들 알아서 살아내고, 막내처럼은 공부 열심히 해서 누나처럼 장학금 받고 대학 가는 걸로 해. 이번에 부상 때문에 야구도 그만뒀다면서.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동생들은 죄인처럼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생들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며 떠났고, 그 이후로 동생들은 한동안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 괴로워하고 있던 중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뱃속에 있는 첫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애 아들이라면서? 당장 회사 사표 내고 집에 꼭 붙어 있어라. 집안일도 일중한테 다 맡기고 움직이지도 말고 몸살이면서 지내도록 해? 어머님, 저 아이 낳고 나서도 회사 다닐 거라서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대요. 너 회사 다닌다고 무리해서 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어딜 우리 손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당장 회사 그만두고 위험한 짓들을 자제하도록 해. 남편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 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긴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막내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도와주려고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시모는 자신의 손자를 지켜야겠다며 귀여고 제가 회사에 사표를 쓰게 만드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시모 이기는 며느리 없다고, 며느리는 시모의 자식이 아니니 시모를 감히 저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로 회사를 그만두고 몇 날 며칠 동안 방 안에 갇혀 제가 울기만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사람 짜증나게 왜 자꾸 울어? 우는 것도 하루 이틀 울어야 안쓰러워 보이지. 계속해 이렇게 울면은 짜증만 난다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만 좀 울어라. 당신 때문에 이게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 동생들한테 상처만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듯 못하고 집에 갇혀 살아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했던 약속 중에 지킨 게 하나라도 있어요? 다른 집 옆에 애들은 일 안 하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오는 돈 쓰면서 사는 걸 더 좋아하던데, 당신은 왜 일을 못해서 안달이야? 평생 동생들한테 희생하게 살아서 노예 근성이라도 생긴 거야? 원하지도 않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저에게 막말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한 거였어요? 당신은 저랑 연애해보지도 않고 결혼 먼저 하자고 했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정말 나를 좋아하기는 했어요? 당연히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결혼하자고 했겠지. 좋아하는 마음 없이 결혼하자고 했겠어? 근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당신뿐인데 당신마저 이러면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5남매 중 장녀로 생활력이 강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 그 정도 생활력 있는 여자면 결혼하고 내조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 꾸려나가겠다 싶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마침 내가 결혼해야 할 시기에 당신이 내 눈에 들어와서 고백해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남편의 말을 미뤄보면 결국은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결혼 적기에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제가 눈에 들어와 청혼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없었다면 저를 위해서라도 결혼하자고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저랑 연애라도 하고 결혼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지금 힘든 거 내 탓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치면 사랑 없이 나랑 결혼하는 걸 선택한 건 당신 책임도 있어. 남 탓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탓하라고. 그리고 세상에 사랑 없이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의리로 사는 거야.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거라는 남편의 말에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그저 동거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어떤 사랑도 정도 없었던 저는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조용히 남편과 아이들의 그림자처럼 살았죠. 여보, 혹시 100만 원 정도만 정원이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정원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월급 받고 바로 준다고 하던데 당신이 정원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처남 일한 지 2년 넘었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길래 100만 원도 없어서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어? 정원이가 막내 대학 등록금 내주고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고요. 바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저 봐서라도 정원이 좀 도와줘요. 안 돼. 지금 돈 다 묶어놔서 처남한테 빌려줄 돈 없어. 그리고 당신이 처남들한테 안 좋은 버릇 들여놓으니까 돈 필요할 때마다 지금부터 당신 찾는 거 아니야. 돈 없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 당신이 말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말할게. 전업주부인 저에겐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남편은 도와주면 버릇 나빠진다며 저희 친정 식구들을 절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 둘째로 딸, 그리고 시모의 바람대로 막내를 아들로 낳으면서 완전한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는데 제가 집에서 아이들 셋에게 매달려 살 때 남편은 밖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소위 말해 잘나가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무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 여자들이 다 집에서 애 키우고 사는데 당신은 남들이 다 하는 그 짓이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에 걸려? 당신 우울증 걸렸다는 거 어디 가서 말하기 쪽팔리니까 당신도 어디 가서 우울증 걸렸다고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 당신은 내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위로는 못해주더라도 그렇게까지 막말하지 말라고요. 막말이 아니라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남편 잘 나가서 돈도 잘 버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애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속 안 썩이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당신 정신병원 절대 가지 마. 거기 가면 의료 기록 남아서 나중에 문제 될 거야. 사람 아파서 병원 간다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해요? 당신을 쪽팔리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당신 아내가 아프다는데 그게 그렇게 쪽팔려요? 집에 처박혀서 애만 키우는 여자가 정신병 걸렸다는 게 쪽팔려서 그렇지. 내 말 듣고 병원 가지 말고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정신 차려봐. 그렇게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도 남편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한번 가보질 못하고 거의 평생을 우울증에 빠져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땐 제 아래에 있는 동생 4명 때문에 제 삶이 없었다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모 때문에 제 삶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그래도 아이들 셋만 다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희망을 품고 그것 하나만 바라보며 버티고 살았는데 막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막내 지민이도 대학 갔고 애들도 이제 엄마 손 필요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 말장난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들었네. 당신 상처받을까봐 이혼이란 단어를 쉽게 못 꺼낸 건데. 맞아. 우리 이혼하고 지금부터라도 각자 제대로 삶 살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좋은데? 생각이지 않아? 당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 삶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고 저는 그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혼이라뇨? 저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요.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한다고요. 절대 남편이 좋아서 남편과 붙어 살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제 손을 떠났으니 그때부터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도 저 하고 싶은 거 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 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20년 넘게 가족들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 인생이 보상이 될 것 같아서였죠.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 곁에 붙어 있으려고 이혼에 승낙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남편이랑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건강검진을 받던 중 남편이 대뜸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 몰골 보면 몸에 어디 큰 병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고 결과 들어야겠어? 당신은 마치 내가 어디 아프게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네요? 혹시라도 당신 말대로 저 어디 크게 아프면 당신이 저 간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간병은 무슨 간병이야? 나 우리 엄마 아빠도 간병 안 하는 사람인데 당신 간병은 내가 왜 해? 당신 아프면 나 도망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제가 크게 아프면 도망가 버리겠다는 남편의 말에 남편과 저는 이제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사랑 없이 살아도 의리나 정 때문에라도 잘 지낸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러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인간과 붙어 사는 제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쌍한 내 인생 아프기라도 하면 더 불쌍해질 테니 제발 크게 아프지만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의사 선생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리선임 검사 결과 위암으로 확인됩니다. 다행히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도라 수술하신 후에 수술 경과 보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위암이라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수술하면 이 사람 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검사 결과만 보기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로 충분히 나으실 수 있는 상태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들어가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암이란 소리에 남편과 저는 멍한 상태로 진료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꽤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의 표정을 보니 남편도 제가 아프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듯해 보였는데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암 환자 뒤지다거리 할 자신 없어. 그러니까 죽든 살든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처제 부르든지 처남대 부르든지 당신 알아서 하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리고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 간병시킬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예요? 당신 아내 죽을 병에 걸렸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픈 아내 간병 못한다는 말 먼저 꺼낼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내가 검사할 때도 그랬잖아. 당신 아프면 나 당신 간병 못한다고. 지금 우리 엄마 아픈데도 내가 간병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간병을 어떻게 해? 나 솔직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간병을 못한다는 말에 이어 이혼까지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이게 정말 인간인가 싶었고 이런 인간이랑 20년 넘게 붙어 살 바에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진 제가 울고불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자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었으면 나는 당신한테 간병해달라고 절대로 안 그랬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당신 삶 응원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달란 말이야.
죽을 병에 걸린 아내를 앞에 두고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 멀리서 담당 간호사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심희서 환자분, 김일정 환자분, 지금 다시 바로 진료실 들어가서 교수님 뵈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두 분 검사지가 바뀌었어요.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분이 위암이세요. 남편과 제 검사지가 바뀌었다는 간호사의 말에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저를 쳐다보았는데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수술을 받게 됐네요? 여보, 수술 잘 받으세요. 절대 애들한테 간병시키지 마시고요. 아프시 어머님 불러다가 간병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혼자서 하든지 잘해보세요. 저보다 마음 넓은 당신은 제 삶 응원해 주실 거죠. 여보, 일단 나랑 같이 교수님부터 만나 뵙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위암이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면 말이 달라지지.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 말고 뭐가 더 달라지죠? 저는 더 이상 당신 보고 살기 싫으니까 잘난 당신 혼자 알아서 잘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짐을 싸들고 들어오자 저희 부모님들은 이혼을 한 거냐며 통곡을 하시면서도 잘 왔다고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암에 걸린 남편은 입원을 앞둔 전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를 간병해 주실 상황이 아니셔. 그렇다고 예민한 내가 간병해 줄 수도 없고 당신 말대로 애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당신이 나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나 버리고 도망가겠다고 하더니 당신 아프니까 당신 옆에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당신 지금 나를 당신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자는 혼자서 스스로 간병할 수 있다지만 남자는 그게 어렵잖아. 평생 밖에서 일해온 내가 어떻게 혼자 스스로 간병을 해? 왜 못해요? 돈도 잘 벌어온 남자한테 그 정도는 껌이죠. 오히려 집안에 박혀서 살던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잘하시고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결국 남편은 혼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남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크고 떼어내기 쉽지 않다고 하셨어. 암세포 완벽히 제거 못했고 항암 치료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아빠 오래 못 사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네가 엄마 대신 고생이 많다. 근데 엄마 너희 아빠 죽는다고 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해. 아빠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아빠가 우리 때문에 돈 번다고 가정에 소홀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 너한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너한테 말해줄 순 없지만 아빠가 죽고 나면 그때 다 이야기해줄 테니까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아픈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온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원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돌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술 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의 모든 보험금과 남편의 퇴직금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죽고 제 손에 남편의 모든 재산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돈으로 쓰면서 제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하니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부터 아팠던 시모는 남편이 죽고 난 후 정신줄을 놓았는지 치매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시모를 돌보고 있는 시모의 여동생 말로는 시모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이려니 내 아들을 죽였어. 그녀한테 과부살이 껴있어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고. 난 절대로 그는 용서 못한다.
나는 나 죽을 때 그냥 데리고 죽을 거야. 저는 지금도 시모가 지 욕을 하는 것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 욕을 하고 있을 시모를 생각하면 저도 시모에게 쫓아가 면상에 대놓고 욕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죽은 것으로 시모가 이 생에 받을 벌은 다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모가 죽으면 시모가 남기고 갈 재산도 다 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시모가 죽을 때까지 조용히 지낼 생각이랍니다. 누군가는 저를 참 나쁜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지난 제 삶들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